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라TV의 한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죠. 주말에 또 미국 증시가 좀 급반등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약간 강력한 매도세가 좀 완화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약간 바닥에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추세 전환이 발생했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어떤 내려오다가 또 변화가 발생할 때는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막바지 투매가 발생할 때는 이게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쭉 내려오다가 어떤 단계적으로 추세를 바뀔 때는 이렇게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질 때는 샀다가 또 팔았다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라면 이제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바닥을 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지분이 지금 13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이제 억설이 나온 뉴스 주말에 좀 몇 개 뉴스도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 뭐 LG, 롯데, SK 이런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천조 원 이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자,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먼저 봐야 될 부분들, 삼성이 무려 45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5년간 또는 2030년 동안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고 투자자들이 서프라이즈 할 만한 투자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전혀 반응이 없다. 좀 신기하죠?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삼성이 투자했던 금액이 그동안 330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시스템 반도체 뭐 170조 원 투자한다.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 5년간 투자했던 금액보다는 120조 정도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년간 영업이익에 비해서 2배 정도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정도에 300조 정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가장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3공장에 이어서 4, 6라인까지 증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에도 50조 정도. 6G 투자, 로봇 투자,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집중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무려 76조 원 정도 투자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현대차, 두산, LG도 한 100조 이상의 투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 현대차, 두산, LG 모두가 투자를 확대하는 섹터는 로봇이다. 로봇 관련 종목들은 뭐 아직도 좀 유망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 보시게 되면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0% 정도 비중이고요. 그럼 SK, 그다음에 이제 LG도 100조 원 정도, 뭐 나머지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과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예, 언론 플레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언론 플레이에 좀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치조차도 이전에 있던 금액들을 그냥 이렇게 다 뭉쳐서 얘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진심으로 정말 목숨을 다한다라는 뭐 그런 각오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삼성이 굉장히 투자가 좀 미약했습니다. 인수합병도 거의 없었고 뭐 말로는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투자는 아직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삼성은 이번에 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초격차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삼성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정권 교체 후에 언론 플레이로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의 정권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실제로 투자가 이어지는지가 이제 가장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정권 때 보시게 되면 정책의 어떤 흐름, 이명박, MB 정권 때는 낙수 효과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초점이 낙수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크게 돈을 벌면 그게 다른 기업들, 하청이라던가 이런 기업에도 물이 떨어지면서 낙수 효과를 노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는 서프라임 사건 이후로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돈은 벌었지만 그 당시 현대차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삼성도 돈을 많이 벌었고 했지만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내의 유보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분배에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또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낙수 효과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분수 효과를 노린 거죠. 완전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최저시급 인상하고요, 임금 인상, 그리고 소득 증가로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소득 주도의 성장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수 효과죠. 뭐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 아직은 뭐 판단을 안 쓰고 있습니다. 뭐 부작용도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뭐 잘 된 것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처리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즉 주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권에서는 약간 또 낙수 효과를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약간 좀 성장을 좀 강조하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민간 주도의 성장, 요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런 삼성이라던가 대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좀 화답을 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제 상황 보시게 되면은 또 2006년하고 2007년하고 2007년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시기라서 기업들이 진짜로 실제로 투자를 유보되어 있던 돈을 확 쏟아부으면서 투자를 확대를 할 수 있을지 요거는 또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은 또 실제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좀 있다. 판단은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실제로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가정을 했을 때 낙수 효과를 노릴 만한 기업들이 있는가?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08년도 요게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던 시점입니다. 2008년도 때가 바로 금융위기로서 시장이 대폭락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 종목 이런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던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20년도에 발생했던 그 엄청난 폭락, 코로나로 발생했었던 그 엄청난 폭락의 저점과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낙수 효과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반발 매수를 올라간 것인지 요거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라면 보통 빠진 만큼 올라오는 게 맞는데 이쪽 낙수 효과를 노렸던 종목들은 낙수 효과가 발생했던 기업들의 주가 상승력은 좀 굉장히 가파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낙수 효과 하면 삼성,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의 주력 사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 때 삼성의 주력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였죠. 그리고 바이오도 있었어요.
요 세 개 라인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반도체는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바이오도 계속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바이오 쪽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메모리 이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최근에 삼성이 이제 새롭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번 좀 따돌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이쪽은 지금은 사실 좀 성장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폴더블 폰 쪽은 그래도 삼성이 좀 육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낙소가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 부품 업체인 파트론 저가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권 집권 때죠.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의 상승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오테크가 1,50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SF 반도체가 800%, 주성 엔지니어링이 300%, 하나마이크론이 100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ISC는 우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 업체인데요. 1000% 정도 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대략 3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미 반도체는 지금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미 반도체 상승률은 한 20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미약하게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도 한 400% 정도로서 지금은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 강한 모습들은 보이지 못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살짝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보시면 자,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의 주가는 그때처럼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파트론이 2008년도, 2009년도 여기에서부터 2013년 정도까지니까 여기까지죠. 대략 큰 폭의 상승이 발생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레이저 장비 업체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니까 2008년도 여기서부터요. 대략 요 부분까지죠. 그러니까 뭐 좀 상승이 좀 진행됐던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하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그 당시에 2008년도에서 저점에서 요 2012, 3년까지의 상승을 보게 되면 대략 10배 정도의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하나 마이크론 보게 되면 이미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를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찍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그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반도체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를 본다라면 반도체의 신기술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미래 반도체는 수율이 핵심이에요. 미세화. 그래서 반도체 수율에 증가하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시는 게 가장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자, 주말에 나왔던 뉴스, 이제 바로 이제 미국 나스닥 급등 소식입니다. 4월에 미국 공급자 물가가 얼마 전에 이제 11%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이전보다 조금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11.3%에서 조금 감소를 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공급이 증가해서냐? 아닙니다.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물가를 한번 올렸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승력의 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런 거죠. 주식은 이거를 원해요. 이렇게 되면 악재가 계속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같은 악재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물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고공에서 정체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만으로도 시장은 하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휘발유하고 경유 소비량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소비 지출이 0.9% 정도 증가하게 나왔었죠, 얼마 전에. 자,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소비가 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또 반등을 했지만 다시 주가는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주말에 발표된 것이 이제 PC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이 가장 참고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3월 달에 6.6%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6.3%가 나왔기 때문에 감소를 한 거죠. 예상치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년 반 만에 전월 대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원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4.9, 그러니까 5%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5월 달, 그러니까 4월 달의 것은 3월 달 부분이니까 5월 달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하고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갔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5월은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시장은 또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단기간에는 시장의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예요. 정말 나스닥 지수 16,000포인트 있던 게 11,0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정말 엄청난 그런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지금의 하락 파동을 보시게 되면 약간 그 정말 그 닷컴 버블 때만큼의 어떤 그런 비슷한 하락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때는 더 큰 하락이긴 하지만 떨어지는 이 폭이라든가 각도 모습이 좀 그때 좀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 로블록스라든가 넷플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런 종목들에 특히 이제 로블록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미래 가치는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점수를 너무 많이 줬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를 돈이 넘쳐나니까 줬는데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그 가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보시다시피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는 계속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급락됐던 시점은 뭐 좋은 트레이딩 또 그런 기회가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일단 12,500, 600포인트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아마 걸릴 겁니다. 또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지금 보게 되면 하락 파동이에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전저점 깨고 반등, 또 깨고 반등, 또 깨고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강하게 치고 올릴 만한 이벤트가 있겠느냐?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의 하락 파동은 지금 세 번의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세 번이에요. 하나, 둘, 세 번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저는 추가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갈 가능성. 예. 그러니까 12,600포인트를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12,000 밑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전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을 하고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도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기를 깨게 됐을 때 투매 물량이 나왔고 그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살짝 받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포지션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계속 아주 대량으로 매도를 때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 좀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면 약간 좀 시장에 단기 추세 전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1270원, 80원대에서는 좀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 매수도 좀 저점에서 좀 살짝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물가 지표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둔화된 게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의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의 모습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여기는 1차적인 또 저항선이 될 겁니다. 여기서 최대치 제가 반등폭은 한 2,950선까지는 봅니다. 근데 2,590선까지 올라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입니다. 휴전이라던가. 근데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게 되면 지금 7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서방 국가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전쟁을 이어가기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7월 달경에 변곡점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지금 이제 협상이 없지만 그때쯤 되면 협상이 급무살을 탈 것이다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된다라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 놓으시면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가 매수를 해 놓으신다라면 올해 연말 부분까지는 한번 단기 또 불꽃슛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들을 좀 가지시고요. 너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제는 약간 저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볼 만한 시기가 이제 오지 않냐, 점점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급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 되면 또 다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시장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악재처럼 받아들이지만 향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감이 되고 한번 소비가 증가됐다가 그 1, 2년 뒤에는 이제 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일단 뭐 지금은 우리가 그걸 논할 시점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올해 상반기, 하반기 초반까지만 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마리TV 한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